자, 명제 들어갑시다. 자, 명제라고 하는 거 먼저 적어 놨어요. 이게 글이 조금 많을 거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미리 좀 적어 놨고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 자, 명제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용이 참이나 거짓임이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저번 시간에 우리 집합했었잖아. 집합도 마찬가지로 뭔가 명확한 집단이었지. 그지? 그래서 명제라고 하는 것도 명확해야 돼. 얘네들이 긴가민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얘네? 그게 명제거든요. 그래서 제 내용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이 명제라고 하는 거 안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게 못 들어가냐? 대충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이 있잖아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뭐 부등식 이런 거. 얘네들은요 명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특정한 x에 따라서 거짓이 될 수도 참이 될 수도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방정식 x 플러스 3은 5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주어진다면은 얘네들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야. 왜? x라고 하는 게 2라고 하면은 참이야. 근데 3이라고 하면은 거짓이거든. 그래서 참이랑 거짓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명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항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가 맞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전부 다 참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등식은 명제다. 그래서 방정식이랑 부등식이라고 하는 식들은 명제가 아닌데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명제가 맞다라는 거, 그거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거짓인 명제도 명제입니다.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거짓이라고 해서 이거 틀렸네, 명제 아니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거짓인 명제도 명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조건으로 넘어갑니다. 조건은 명제랑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명제라고 하는 것과 조건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명확하게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요,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는 거야. 문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야. 자, 위에서 봤었던 방정식과 부등식 같은 거, 문자에 따라서 참이나 거짓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성립한다. 방정식이나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건이다. 그래서 x 플러스 3은 5다 라고 하는 거, 얘네들 예식을 한 번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x2라고 하면은 참인 조건이 되는 거지. 참이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참이 돼. 근데 x는 3이라고 하면은 얘는 거짓이죠. 그래서 문자가 정확하게 어떤 값으로 주어졌을 때 참이나 거짓이 된다. 그게 조건이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부등식이랑 부등식이랑 방정식, 얘네들은 조건이다. 딱 어떤 값이 주어졌을 때 참 거짓이 판별이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체 집합 중에서요, 조건 P라고 하는 거를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끔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나타냅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명제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를 써요. 근데 이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사용합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건이나 명제에다가 대문자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진리집합에만 대문자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야. 자, 그럼 잠깐 대표유제 1번으로 넘어와 보시죠. 명제인 거를 한번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좀 적을 시간 드릴게. 명제 참, 거짓, 그리고 명제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거는 되게 쉽거든요. 명확하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만 한 거면 된다. 자, 대표예제 1번으로 넘어와 보시죠. 뒤에 있는 대표예제 1번입니다. 자,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을 판별하라 라는 건데, 자, 1번 봐봐. 1번 보면 100은 큰 수다, 그지? 100은 큰 수. 큰 수일까? 100은 어때? 크다고 느껴지니? 작다라고 느껴지니? 명확하지 않죠. 누구한테는 큰 수일 수도, 누구한테는 작은 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두 홀수인 자연수의 합은 짝수다. 당연하죠. 홀수 2개 더하면 짝수잖아. 그지? 얘는 명확하게 참이야. 그래서 명제 맞고요. 참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고요. 다음 세 번째.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48이다. 6이랑 8이야. 2개 최소 공배수는 24다. 그지?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하지만 명확해. 문장 자체가. 그지? 그래서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4번 봐. 얘 무슨 식이라고 불러?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그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명제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된다. 자, 다음 5번째.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참이죠? 명확하죠? 그래서 참인 명제다.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요. 명제에 대한 부정이에요. 명제의 부정. 이 부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네거티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이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부정이야. 그래서 명제를 부정시킨다는 거는 이 명제가 아니다 라고 바꿔주는 거를 명제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제 P가 있을 때 명제 P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P가 아니다가 되는 거야. P가 아니다. 자, 이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부정이 된 거야. P가 아니다. 어떤 명제가 P다 였는데 P가 아니다로 바꾸는 게 명제인데, 이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기호로요. 물결표 P라고 적어주면은 얘가 부정된 거다 라고 합니다. 자, 얘를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not P 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 not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존재하는데, 자, 잘 생각해보자. 어떤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P였어. P를 만족시키는 애가 집합 P라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P가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가 있을까? P가 아닌 거야. 우리 집합할 때, 집합 연산할 때 잘 생각해 봐봐. 어떤 P라고 하는 집합이 있는데 P가 아닌 것들, 나 말고 나머지들이라고 나타내는 게 있었어. 뭘까? 위에다가 C 붙여. C 붙이는 거. 맞아요. 좋아요. 그게 여집합이죠. 그죠? 굿. 그래서 not P, P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진리집합은 P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좋습니다. 이제 잘한다. 굿. 딴 친구도 알고 있죠? 대답을 안 할 뿐. 그죠? 에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명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방법이다. 자, 대표유제를 보면서 명제를 부정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유제 2분으로 넘어옵니다. 이것도 뭐 딱히 적으면서 설명할 건 아니고요. 그냥 말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대표유제 2번 보시게 되면은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한 부정을 쓰시오. 잖아. 그지? 첫 번째 거 봐봐. 4는 합성수이다. 얘를 부정시키래.
다가 합성수이다 라는 게 명제야. 얘를 부정시키면은 합성수가 아니다 라고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는 합성수가 아니다. 그게 부정이 된 겁니다. 다음 두 번째. 1은 2보다 작다. 얘를 부정시키면 1은 2보다 크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참이든 거짓이든 의미 없고 명확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면은 x는 0이 아니고 또는 y는 0이 아니다 인데 이 또는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라고 하는 거랑요. 또는이라고 하는 거. 얘 때문에 내가 집합에서 강조를 한 거야. 집합에서도 그리고랑 또는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강조를 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P, 그리고 Q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얘가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집합에서 있어서 어떤 개념이라고 했었죠?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얘는 교집합에 대한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고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만족돼야 되는 거야. 둘 다 만족. 얘는 둘 다 만족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 개념이라고 했던 거야. P도 있어야 되고 Q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고, 얘를 진리집합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P, 교집합, Q라고 하는 애들로 진리집합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진리집합이다. 그게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야. 다음 또는이라고 하는 것도 봅시다. P 또는 Q라고 하는 명제가 있다. 으악, 신발끈이 풀렸어요. 자, 또는이라고 하는 거, 얘는 어떤 말일까요?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랬지? 얘가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를 의미한다고 했었어. 또는은 합집합 개념이다. 그래서 이 또는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은 둘 중 하나에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야. 둘 중 하나에만 있어도 된다. 하나에만 있어도 오케이. 그게 또는이라고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진리집합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요. P 합집합 Q라고 하는 애로 적을 수가 있다. 얘가 진리집합이다. 이해되세요? 또는이랑 그리고 구별할 줄 알겠지? 자,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얘네들을 부정을 시킬 거야. 얘네들을 부정시킬 거야. 자, P부터 부정시키면은 P가 아니다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물결표 P로 나타낼 수가 있어. 물결표 P. 지금 얘네들 부정시키는 겁니다. P 그리고 Q라고 하는 거를 부정시키는 거야. 자, 그럼 P가 아닌 거야. 그 다음 Q도 부정시키는 거야. 그럼 not Q라고 적을 수가 있겠다. 그치? 물결표 Q 적으면서 not Q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다. 자, 조심해야 되는 거.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부정시켜. 그러면 얘는 또는이 돼. 그리고를 부정시키면 또는이 돼. 잘 봐. 얘네들 진리집합 한번 볼게. not P니까 P 여집합이라고 하는 게 진리집합이야. not Q라고 하는 거는 Q 여집합이 진리집합이 되겠지. 또는은 합집합이야. 우리 위에 있는 진리집합을 어떻게 한 걸까?
여기 위에 있는 이 진리집합에서 있잖아. 얘가 아니다가 된 거야. 이게 무슨 법칙이었지? 이게 뭐였죠? 드모르간 법칙이 된 겁니다. 좋아요. 얘가 아니다가 된 거야. 그게 부정이잖아. 아니다 시킨 게. 그래서 진리집합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시켜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P를 부정시키면은 not P가 되겠죠. Q를 부정시키면 not Q가 됩니다. 자, 또는을 부정시킨다면 그리고가 된다. 자, 그리고 얘네들 진리집합을 적어보면은 P 여집합, 그리고는 교집합, not Q라고 하는 건 Q 여집합이 된다는 거지.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진리집합을 부정시키는 거야. 그럼 P 합 Q라고 하는 애를 여집합 달아놓은 거지. P 합 Q가 아니다가 된 거야. 드모르간으로 P 여집합, 교집합, Q 여집합이라고 하는 애들로 바꿀 수가 있다. 뭔 말 알? 이해됨? 쉽지?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줘야 돼. 쉽지 해야 쉬워져.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보던 거 계속해서 볼게요. 자, 괄호 3번입니다. x가 0이 아니고 또는 y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부정시키는 거야. 자, 얘는 적어 드릴게. 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싹 다 바꾸는 거야. 자, x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부정시키면 x가 0이 되겠다, 그지? 다음, y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부정시키면 y는 0이 되는 거야. 또는 또 부정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가 그리고가 된다. x가 0 그리고 y는 0 이라고 하는 걸로 부정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또는이랑 그리고 집합부터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있다. 다음 4번, 얘네들도 잠깐 봐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5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얘네들 한글로 내가 바꿔볼게. 이 부등식을 한글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신발끈이 짧고 밟혀서요. 얘를 한글로 바꿀 거야. 잘 봐봐. 얘는 연립부등식이 일종이지, 그지? 얘 하나랑 얘 하나거든. 근데 얘네들 두 개를 다 만족시키는 범위가 얘로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이 연립부등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x가. 다음 x라고 하는 애가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내가 방금 뭐라고 했냐면은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여야 한다. 둘 다 만족시키는 거는 그리고였어. 그래서 여기 사이에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야.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부정시켜 봅시다. 부정시키게 되면요, 얘네들이 바뀌어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로 바뀌겠지. 부등호를 부정시키는 거야. 얘가 아닌 걸로 바꾸는 거야. 됐어요? 다음, 그리고 대신은 또는이야.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x라고 하는 애가 5보다 크다가 되겠지. 됐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개 떨어진 범위에 대해서 적을 때는 또는을 작성했었잖아요. 부등식에서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하나로 함축된 거는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또는 대신에 뭐 콤마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그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대표예제 3번으로 넘어가요. 대표예제 3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진짜 문제 같은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얌차. 자, 대표예제 3번이에요. 자, 대표예제 3번 보시게 되면은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어요. 8 이하의 자연수래요. 다음, P라고 하는 거는 Q에 대한 약수, 6에 대한 약수다.
그러면 저기 원소날법으로 쭉 적어봅시다. 1, 2, 3, 6이라고 하는 애가 P예요. 다음 Q라고 하는 애는요. 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애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각각들의 X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잖아요. 집합으로 나타냈죠. 그죠? 얘네들이 이제 진리집합이 되는 거예요. 라지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얘입니다 가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에는 이 Q라고 하는 애, 이 부등식을 풀게 되면요, X-2, X-5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하나의 진리집합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근데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라며. 그래서 이 범위에서의 자연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지. 2, 3, 4, 5. 그래서 얘네들이 Q에 대한 진리집합, 얘네들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됐어요? 다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들 한번 쭉 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는 not Q가 되는 거야. 자, 봐봐. Q가 아니다지? 맞아요? Q가 아닌 거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냥 Q와 동일하겠죠. 맞아요? 내가 아닌 거이 아닌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개 부정이 붙으면 그냥 그 자신이다. 그래서 이 Q에 대한 진리집합 구해놨으니까 따로 안 적을게요. 다음 두 번째는 not P 또는 not Q야. 자, 얘네들 진리집합으로 작성하게 되면은 P 여집합에 Q 여집합이 있는데 합집합을 한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 여집합을 구하게 되시면은 4, 5, 7, 8이 나오고, Q 여집합 같은 경우에 1, 6, 7, 8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 합집합하게 되면은 뭔가 답이 나오겠죠. 그죠? 뭐 계산을 하지는 않을게요. 다음 세 번째. not P 또는 not Q. P 또는 not Q다. 자, 봐봐. 얘네들 부정부터 시켜도 되고요. 얘네들 진리집합 만든 다음에 부정시켜도 돼요. 뭐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나는 부정부터 먼저 시킬게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not P 또는 그리고로 바뀌어요. 그리고 not Q는 Q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러면 진리집합이 P 여집합 Q에다가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바뀐다는 거죠. 얘네들 구하시면 된다. 이해돼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금 손? 괜찮죠? 괜찮은 사람은 손 내려. 네, 다 내리고 있으니까 다 이해된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집합이랑 똑같죠, 거의. 맞죠? 그냥 한글이 나왔고 걔네들을 어떻게 하면 집합으로 나타내냐가 핵심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개념입니다. 이제 이 명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뭐냐면요. P 화살표 Q. 얘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얘가 뭐냐면요. 이렇게 읽어요. P이면 Q이다 라고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P 화살표 Q라고 나오면은 얘는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주는 거다. 다음, 얘네들이 참이라고 했을 때 이 P라고 하는 애가 가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 여기 있는 Q라고 하는 애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표적인 예시예요. 내가 로또 1등에 걸린다면 나는 부자다. 어때요? 로또 1등에 걸린다라는 게 가정이고요. 부자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거든요. 뭔 말?
다들 표정이 예진이만 그런가? 피곤하죠? 주말 지나고. 어쩌겠어요. 힘내세요. 화이팅! 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 악마인가? 내가 숙제를 너무 많이 해줬나? 끄덕거리지 말고. 지금 속으로 겁나 끄덕거리는 거 지금 다 들리거든? 오늘부터는 숙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번 시간처럼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을 거니까 좀 여유롭게 갈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진짜 집합을 그걸 질질 끌기는 조금 그렇잖아. 개 쉬운 거잖아, 그지? 알았어. 너는 욕 그만하고 됐어. 됐다 그냥. 자, P이며 Q이다. 자, P이며 Q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진리집합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 P라고 하는 애가요,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원래 뒤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지금 같이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P이며 Q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 얘네들이 각각에 대한 조건들인데 이 조건들이 이름이 있어요. P라고 하는 거 이름이 있고요, Q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름이 있거든요. 자, 이 P라고 하는 거는 얘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애고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하는 애고요. 그 다음 이 Q라고 하는 애는 필요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P, 원래 가정에 해당했던 거를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요. 결론 Q라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필요 조건이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잘 봐요. 나 대한민국 병장 출신이야. 만기 전역을 했거든요. 나 지금 뭐 들고 있게? 총 들고 있어. 방향이 이렇거든? 난 P야. 얘야. 총을 들고 있어서 충분 조건이야. 다음. 빡 쐈어. 저기 Q가 있거든? 쐈어. 쟤 맞았어. 총 맞으면 뭐 흘리게? 피 흘려서 필요 조건이야. 알겠니? 얘가 총이라고 생각해. 총 들고 있어서 얘는 충분 조건이고 얘는 맞았으니까 피 흘리니까 필요 조건인 거야. 알겠니? 이렇게 외워. 자, 근데 얘네들이 좀 더 큰 걸로 바뀌었어. 진리집합 졸라 큰 애로 바뀌었어. 자, 이제 뭐 들고 있는 줄 알아? 대포 들고 있는 거야. 알겠어? 총 들고 있던 애가 커졌으니까 이제 대포를 들고 있는 거야. 약간 건담 같은 거야. 건담 안 하네? 어쨌든. 자,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 까먹으면 진짜 죽어.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거는 총을 들고 있어서 충분 조건이다. Q라고 하는 애는 맞았어. 피해를 흘리기 때문에 필요 조건이다. 자, 그렇고 진리집합으로 넘어왔을 때는 커졌잖아. 이제 총이라는 스케일 대신에 대포라는 스케일로 들고 가는 거지. 그래서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입니다. 로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 P면 Q이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거짓이면은 이때 진리집합에 대한 관계는 아니다 라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짓이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자,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P라고 하는 애가 있고 Q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P가 Q에 대해서 총을 쐈어요. 근데 젠장, Q라고 하는 애도 총이 있었네. 서로 쏘고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은 뭐냐면요, 각각들 이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 이 둘 다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자, P이면 Q이다 도 만족하는 거고 Q이면 P이다 도 만족된다 라는 거야.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진리집합을 보여주는 순간 라고 하실 겁니다. 자, 뭐냐면은 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진리집합 P, Q에 대한 진리집합 Q가 있을 때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즉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인 거고 Q가 P에 대한 부분집합인 거야. 이 둘 다 만족시키는 거 P는 Q이다. 두 개의 등으로 연결된 관계다.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까지 P면 Q이다에 대한 정리고요. 다음, 얘네들이 P면 Q이다를 참이나 거짓을 판별을 해야 돼. 얘가 진짠지 가짠지를 판별을 해야 돼. 거기서 중요하게 작용되는 게 반례라고 하는 겁니다. 반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반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거에 대한 정의냐? 이 반례는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시다. 이게 반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반례에 대한 진리집합, 반례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디에 숨어 있냐를 볼 거야. 자, 예시. 자,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 P이면 Q이다에 대한 반례는 어디 있냐를 볼 거거든. 자, P이면 Q이다. 자, 이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다면은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닌 거야. 근데 P이면 Q에다가 거짓인 거지. 자, 왜 거짓이냐를 봤더니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지 않는 녀석들 때문에 거짓이 된다라는 거야. 여기에는 이 영역들. 얘 때문에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으로 못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반례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P 차 Q. 같은 말로 P 교집합, Q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근데 이 명제 파트에서는 차집합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나타내 주셔야 된다. 왜냐면은 쟤를 말로 바꾸려면 차집합은 바꾸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저렇게 바꾼다면은 P 그리고 Q 아닌 거, not Q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제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내 주셔야 된다. 그래서 반례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봤고요. 반례를 잘 찾아주셔야 돼요. 반례를 잘 찾아주셔야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할 때 되게 쉽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저거 꼭 잘 봐주셔야 된다. 반례를 잘 찾아주셔야 된다. 자, 다음 대표예제 4번이랑 5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예제 4번 같은 경우에는 홀수 번들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좀 적어가면서 할까요? 대표예제 4번 중에서 첫 번째다. 자, P라고 하는 애가 X는 4A X는 4A 양의 배수다.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Q라고 하는 애는 X는 2의 양의 배수다. 자,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거짓이냐거든. 자, 위에 거 진리집합을 생각하는 거야. 자, 4의 양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뭐 이런 애들이 있겠다, 그지? 자, 근데 걔네들은 전부 다 짝수죠. Q라고 하는 애가 짝수에 대한 전체 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P이면 Q이다. 즉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참거짓 판별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자, 3번 보세요. 3번 보시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은 Y제곱이고요.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X랑 Y가 두 개가 똑같다라는 애거든. 이때 P이면 Q이다가 맞을까? 자, 잘 생각해 봅시다.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은 X랑 Y가 같나요? 아니죠. 왜? 반례가 있습니다. 자, 반례 같이 한번 보시죠.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야. Y라고 하는 애가 1이야. 그러면 P는 참이 되거든. 하지만 Q라고 하는 애는 다르죠. 그죠? P는 참이 됐는데 Q라고 하는 애가 거짓이 됐네. 그래서 얘네들은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짓인 명제다. 왜? 판례가 있잖아. 아닌 게 있잖아. 아닌 게 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거짓이야.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대표 예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미지수들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까지가 잘 이해되셨다면 이런 문제들이야. 쉽게 잘 푸실 수 있을 거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봐봐. P라고 하는 애가 X가 2보다 작대. Q라고 하는 애는 X-A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4보다 작대. 이때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 되어야 된대. 자, P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집합 P라고 하는 애가 Q에 대해서 부분집합입니다 가 돼야 되는 거거든. 됐어? 잘 봐. 부등식이거든. 얘부터 나타내보자. 2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보다 작게 표시가 된다. 얘가 라지 P라고 하는 애야. 자, 근데 이 P라고 하는 애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 되고 싶어. 그러면 여기쯤 어디부터 시작해서 Q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포함시킬 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근데 위에 있는 Q식 정리하게 되면은 X가 4 플러스 A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얘가 4 플러스 A가 돼. 자, 이제 부등식 문제가 된 거야. 4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2보다 크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4 플러스 A가 2보다는 커야 돼. 여기에 등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4 플러스 A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2가 돼도 될까, 안 될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지겨? 이거 공수 원 내용이거든요? 되죠? 둘 다 비어있잖아요. 둘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 위로 올라와도 P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분집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A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가 되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찾았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애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Q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애보다 잘못 적었다. A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보다 크다. 그리고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이제는 not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참이 되도록 하래. 됐어요? 자, not P이면 Q이다. 수직선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not P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P가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not P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not P라고 하는 애는 얘가 부정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부 다 부정시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X가 1보다 작다가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적으면 틀린 게 하나 있어. 뭘까? 얘 부정시키면은 등호도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이해돼요? 저거 꼭 놓치지 말아야 돼요. 등호 적어주는 거. 부등호에 대한 부정시킬 때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있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등호가 있으면 없는 걸로 바꿔주셔야 된다고. 알겠지? 다음, 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을 한번 나타내보죠.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나타내지는 게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다. not P에 대한 진리집합이니까 P 여집합으로 적어봅시다.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가 Q에 대한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래서 Q를 나타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줘야 될 거거든. 얘는 색칠돼도 되겠다.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2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얘가 A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조건,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 또 나오겠죠? 먼저 첫 번째, 여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A-3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등호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여기로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나 숨이 안 쉬어져. 5가 아니고 빨리 될까 안 될까? 어때? 안 돼요. 안 돼요. 자, 이게 포함하지 않고 있죠? 보라색이 이 주황색을 포함시켜야 돼요. 안에 품고 있어야 돼요. 근데 A-3이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마이너스 1은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린 거예요. 포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3은 마이너스 1이 돼서는 안 됩니다. 등호 적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일단 A 플러스 2라고 하는 애가 1보다는 커야 돼요. 얘가 1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끌고 1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5가 아니라 아니요, 돼요. 보라색이 주황색을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황색 잘 보면 비어 있어요. 1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라색이 1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주황색을 안에 품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분 집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집합 개념으로 원소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 P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1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P 여집합이 Q에 대한 부분 집합이 되기 위해서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게 1이 돼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범위를 다시 한번 쭉 작성을 해주시면은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보다는 작다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듯이 부등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명제 파트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파트가 방정식보다는 부등식이거든요. 그래서 부등식이 많이 나옵니다. 꼭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 대표이제 9번만 보고 잠깐 쉬는 걸로 합시다. 자, 대표이제 9번으로 넘어와 보실래요? 저희 뒤에 뒷장에 있어요. 뒤로 좀 넘어오셔야 됩니다. 대표이제 9번. 대표이제 9번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게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관계를 한번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첫 번째 거를 보시면요.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P라고 하는 애는 X는 0이고 Y는 0이다 라고 하는 애고요. 다음 Q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 Q라고 하는 애는 X, Y가 0이다. 자, 먼저 P라고 하는 애를 보게 되면요. X가 0이 되어야 되고 Y도 반드시 0이 돼야 되지. 맞아요? 근데 Q라고 하는 애는 X, Y를 곱해서 0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누가 더 큰 애일까? 누가 더 큰 집합일까? 진리집합으로 생각을 했을 때 Q라고 하는 얘는요.
x, y 중 한 개만 0이 되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면 이 Q라고 하는 집합은, 조건은요, 진리집합이 X는 0, Y는 0, X는 0 그리고 Y는 0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Q라고 하는 애가 더 큰 애다. 그러면 P라고 하는 집합이 Q에 대한 부분집합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Q이면 P이다. 얘가 만족할까요? X, Y 곱해서 0이라고 P가 다 만족이 될까? X가 0이고 Y도 0일까? 얘는 아니잖아요. 근데 X가 0이고 X가 0이고 Y가 0이면 X, Y는 0이다. 얘는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때 P라고 하는 애는 어떤 조건? 충분 조건이야. 알겠죠? Q라고 하는 애는 필요 조건이 되는 거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Y제곱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X가 Y보다 크고 0보다 커요. 자, 이때 P라고 하는 애가 충분 조건인지 필요 조건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P이면 Q이다. 두 번째 Q이면 P이다. 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이다 맞을까요?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고 0보다 크다. 맞는 말일까? 아니에요. 왜? 발리 한번 보시죠.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2고 Y라고 하는 애가 1이면요. 제곱 하게 되면 P를 만족하거든요. 근데 Q는 만족하지 않죠. 발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아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Q이면 P이다. 보시죠. X가 Y보다 크고요. Y가 0보다 크면은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다. 맞는 말이야? 맞죠. 얘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애는 필요 조건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겁니다. 세 번째 거를 보시게 되면은 P라고 하는 애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야. 다음 Q라고 하는 애는 X 절대값 더하기 Y 절대값은 0이다 라는 거거든. 자, 이때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둘 다 한번 확인해 볼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X도 0, Y도 0이 돼야 돼. 맞아요? X는 0, 그리고 Y는 0이 된 거야. 다음 Q 조건 봐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얘도 마찬가지지. X는 0, 그리고 Y는 0이 되어야 두 개 더해서 0이 될 거 아니야. 자, P이면 Q이다. P라고 하는 게 Q이다. 얘가 만족된다면 Q가 만족되냐? 만족되잖아. 맞지? 예? 그래서 P이면 Q다가 맞는 거야. 자, 반대도 보자. 얘가 만족되면 얘도 만족됩니다. 맞아? 맞죠? 그래서 얘도 만족돼. 둘 다 만족되네? 그러면 얘네들을 합쳐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때 P랑 Q 둘 다 뭐라고 나타내냐?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진리집합은 P라고 하는 애랑 Q라고 하는 애가 같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셔라. 됐어요? 이게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까지 본 겁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남았어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두 가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남아있는 거 두 개 보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Q이다에 대한 여기라고 하는 거랑 대우라고 하는 거랑 두 개를 볼 겁니다. 자, 먼저 P이면 Q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P이면 Q이다고요. 얘네들 가지고 역이랑 대우라고 하는 애들을 찾을 거다. 자, 이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를 바꿀 거예요. 역이라고 하는 애로 바꿀 거예요. 자, 역이라고 하는 애는 뭐냐면요, 우리가 P 가정 부분이고요, Q 결론 부분이잖아요. 이 두 개를 위치 바꾸는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Q이면 P이다 라고 바뀌는 거, 얘네들을 역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대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대우라고 하는 애는요, 두 개 위치 바꾸는데 부정을 시키면서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not Q이면 not P이다 로 바뀌는 거, 얘가 대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Q이면 P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대우도 존재하겠다, 그죠? 얘도 명제잖아요. 그래서 위치 바꾸면서 부정시킨 거, not Q, 다시 not P이면 not Q이다, not P이면 not Q이다. 얘네들도 당연히 대우에 대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렇게 가는 것도 위치 바꾼 거니까 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 한쪽 방향으로 대우, 역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개 위치 바꾸는 거 서로 역 가능하고요, 서로 대우고요. 그래서 역과 대우는 이런 관계가 있다. 다시 한번, 역이라고 하는 거는 위치 바꾸는 거고요, 대우라고 하는 거는 부정시키면서 위치를 바꾸는 거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에 있는 이 대우라고 하는 게요,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 자, 대우가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 참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화살표 대신에 두 개의 화살표를 사용을 합니다. P면 Q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자, 근데 얘가 얘이면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 얘도 반드시 참이에요. 얘도 반드시 참이다. 자,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다, 대우는 반드시 참이 돼요. 왜 그런지 진리집합으로 확인을 해보면요, P라고 하는 애가 Q라고 하는 애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거든요. 자, not Q 한번 보시죠. not Q가 여기 밖에 부분이잖아요. not P라고 하는 게 더 크죠. 그래서 not P 안에 포함이 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두 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참이라고 한다면 그 대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참이다. 반대 경우 기존에 있었던 명제가 거짓이야, 대우는 반드시 거짓이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기존의 명제랑 대우는 같다고 생각하세요. 같다고 생각. 두 개가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역이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기존에 있었던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이 따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역이라고 하는 애는요, 기존 명제와 완전 다른 명제예요. 완전 다른 명제다. 완전히 다른 명제입니다. 그래서 참거짓을 공유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게 참이든 거짓이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기 된 애들은 걔네들 자체만으로 다시 한번 참거짓을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역과 대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3단 논법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3단 논법은 쉽게 말하면은 얘는 기차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릴 때 기차놀이도 많이 했잖아요. 앞에 사람 손, 어깨에 손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쫄래쫄래 날려다녔잖아요. 그죠? 그거랑 같은 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다 참입니다. P이면 Q이다. 자, 다음 Q이면 R이다 라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참이에요. 자, 잘 보세요. Q라고 하는 게 하나에 대한 연결이 되는 거야. 얘가 연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면은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로 적을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3단 논법이냐?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그러므로 P이면 R이다 까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단 논법이라는 거야. 3단 논법 여러분들 그 도덕 시간에 많이 배우시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애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P이면 not Q이다. 다음 not P이면 R이다. 얘네 두 개가 있어. 잘 봐야 돼. 여기에 연결체가요. 여기에는 P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not P다, 그지? not P가 걸려있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애로 바꿀 건데 그 똑같은 애의 이름 대우요. 부정시키면서 위치 바꾸는 거야. not R이면 P이다. 얘로 바꾸면은 이 P라고 하는 애가 연결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 not R이면 P이고 P이면 not Q이다 라는 관계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관계는 not R이면 not Q이다 인데 얘랑 또 똑같은 게 뭐야? 대우라고 하는데 Q이면 R이다 라고 하는 게 만족이 된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다 연결들을 시킬 줄 알아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제들을 다 이어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기차놀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이 되는 애들로 전부 다 연결시켜줘라 라는 거야. 알겠죠? 자,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 예제 7번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요. 얘는 딱 하나만 볼게요. 1번, 2번, 3번 중에서 하나만 골라주시죠. 뭐 볼까요? 아, 여기 나 혼자 있었지 참. 그치? 1, 2, 3번 중에 뭐 할까? 나 가위바위보에서 네가 이기면 1을 하는 거고 네가 이기면 2를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아이고, 네가 이겼네. 1번 하자. 3번 있는데 1번, 3번 중에서 하는 거야. 네가 이기면 1번이고 네가 이기면 3번이야. 가위바위보? 3번으로 하자.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자식들 진짜. 자, 3번을 보도록 하죠. 대표유지 7번에 3번이야. 자, 3번을 보시게 되면요. x제곱은 y제곱이면 x는 y이다. 자, 이런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거짓을 판단하라 라는 거거든. 먼저 역이라고 하는 것부터 적어 볼 텐데 여기서 P라고 하는 거랑 Q라고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얘 이면이니까 이게 스몰 P 화살표, 얘가 스몰 Q라고 하는 관계가 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역은 단순하게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x, y이면 얘이면 x제곱은 y제곱이다 라고 바꿔주는 게 역이라고. 됐어요? 자,
위에 있는 첫 번째로 제시된 이 명제에서 위치만 바꾼 게 여기다. 그럼 대우는 뭐냐? 위치를 바꾸는데 부정까지 시키는 거야. 자, 부정을 시키면서 바꾸면은 x가 y가 아니면 x제곱은 y제곱이 아니다. 얘가 대우가 되는 거라고. 됐어? 자, 위에 있는 거 x제곱은 y제곱이면 x는 y다. 참 거짓.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다, 그지? 왜? 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이고 y라고 하는 애가 1이면은 반례가 성립한다, 그지? 그래서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역은요? x랑 y가 똑같으면은 x제곱은 y제곱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지? 두 개가 똑같으면 제곱해도 똑같은 거잖아요. 얘는 참이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함정이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게 거짓이네. 여기 됐더니 참이네. 그럼 역하면은 다 반대로 가는 거구나. 아니야. 알지? 얘가 거짓이어도 얘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얘가 참이라도 얘 거짓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알겠지? 얘는 그냥 새로운 명제인 거야. 역은. 얘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애야. 자, 얘의 참거짓을 판별하라. 0.5초 만에 나와야 돼. 왜? 기존에 있는 걸 찾아놨잖아. 얘는 똑같은 애야. 얘는 거짓이야. 왜 거짓인지 한번 볼까? x랑 y가 다르면 x제곱이랑 y제곱이랑 다르다. 아까 봤잖아. 반례. 봤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기존에 있었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 대우라고 하는 애가. 왜냐면 이거 내가 왜 강조를 계속 하고 있냐면은 다음 시간에 명제에 대한 증명을 하거든요. 증명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거기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 대우라고 하는 애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 대표제 8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3단 논법 문제예요. 자, 대표예제 8번을 보시게 되면은 먼저 기억본부터 P이면 not Q이다. 다음 not R이면 Q이다 라는 게 있어요. 얘라면은 P이면 R이다 라고 하는 애가 참이냐 라는 거야. 자, 얘네들 연결시킬 건데 지금 딱 보이는 거 있지? Q, Q 보이잖아. 맞아요? 자, 얘네들 연결시킬 거야. 자, 얘네들을 대우시키는 거야. 똑같은 게 대우라고 했잖아. 대우로 바꾸면은 부정시키면서 위치 바꾸는 거 얘가 됩니다. not Q이면 R이다. 그러면서 얘네들로 연결이 된다, 그지? 그래서 P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R입니다. P이면 R입니다. 연결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참이다,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R이면 P이다? 얘는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얘는 꼬리 칸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제 앞 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위치가 바뀌는 거 얘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지? 넌 설국열 저 모르죠? 아, 됐어요. 자, 다음 니은번. 니은번 갑시다. 자, 니은번을 보시게 되면이 P면 Q이다. 다음 R이면 not Q이다. 자, 얘가 있을 때 R이면 not P다. 얘가 참인지를 보래. 자, 딱 봤을 때 연결고리로 시킬 만한 게 얘잖아? 그치? 근데 R이면 not P다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R이면 얘네들을 그대로 냅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그대로 냅두고 첫 번째 있는 얘를 대우시키는 거야. not Q이면 P다로 바꾸면서 연결시키는 거지. 그럼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P다. R이면 P다. 연결됐지. 아, 이게 not P잖아. 얘가 not P가 되는 거고요. R이면 not P다. 연결됐죠. 그래서 니은번이 맞다. 마지막 D급번. P이면 not R이다. 다음 Q이면 R이다. 이때 not Q이면 P이다.
자, 얘가 참이냐를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not q라고 하는 거를 만들 거야. 여기서 대우를 시키는 거지. not r이면 not q이다 라는 걸로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이제 not r로 연결시켜 봅시다. p이면 not r인데 not r이면 not q입니다. 그래서 p이면 not q이다가 돼야 되는 거야. not q이면 p가 아닌 거야. 화살표가 바뀌었어. 얘는 p이면 not q이다에 대한 역관계잖아. 역은 전혀 다른 애라고 있었어. 알겠지?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거예요. 쟤는 반드시 참인 아니에요. 참일 수도 있지. 근데 반드시 참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제는 여기가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명제를 이용한 증명방법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증명방법을 하고 그 다음 함수 처반으로 들어갈 거예요. 함수에 대한 첫 번째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